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날이 조금은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좀 기온이 올라올 것 같은데 겨울이 좀 춥고 덥고 그렇게 해야 옷도 좀 팔리고, 최근에 이제 제 아시는 분이 장사를 좀 하시는데 옷 관련, 의류 관련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아주 큰 문제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옷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주문을 줄였는데도 그렇게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아주 얼어붙어 있는데, 좀 추워야 조금 팔리는 그런 지난주는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아주 시장이 아주 기후에 민감하게 우리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은 좀 추워야 되고, 이 추위를 또 잘 이겨야 봄이 더 아주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거죠. 시장은 관세라는 그 추위, 이 불확실성, 이 두 가지에 적응해 가는 것 같다. 먼저 일기를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트럼프의 변덕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이미 한 상태이고, 또 새로운 뭔가 상호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도 이렇게 이제 이거 뻥만 좀 센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한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거쳐가는, 쟤는 관세 다음에는 무슨 정책이 남아있지? 이제는 보편관세 때리고, 다음에 특별관세 때리고, 또 비관세 스타일의 관세를 때리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구체적으로 두들겨 맞거나 찍어서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의 불확실성에 다 적응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또한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거쳐가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나름대로 바닥을, 위로는 크게 못 올라가지만 바닥은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초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보통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상승의 유효기간이 2달이더라. 그럼 2월까지 거의 다 이제 다 진입을 한 거죠. 벌써 2월 중순까지 왔는데, 그래서 2달 정도 상승하고 쉬고 2달 정도 상승하고, 우리나라에 상승하는 패턴의 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핫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긴 시계열의 상승 모습인데, 여기도 2달 상승했죠. 여기도 2달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2달째죠. 그래서 레인보우뿐만 아니라 시장의 테마로 이루어진 것들은 보통 2달 크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3달부터는 좀 쉬어가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월부터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결국 2월 말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장 변화, 새로운 모래바람이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 그 종목과 섹터가 뭔지를 잘 생각해서 대응을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다. 올해는 5월까지는 충분히 시장이 상승하고 그 이후부터는 주의하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까지는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상승한 미국 증시를 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플러스 0.33, 나스닥 플러스 1.07, S&P 500 0.69.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장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트럼프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왜 항상 관세를 하면 철강과 알루미늄을 먼저 때릴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한 거죠.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먼저 미국이 가장 약한 부분이 철강이다. 그리고 정통 산업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피부에 제일 와닿는 거, 이게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두 번째는 이 두 종목에 관세를 매겨도 미국에게는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은 거죠. 거의 전량이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 미국이 항상 먼저 때리는 게 아닌가, 선언적인 거죠. 보이기 위한. 또한 뉴욕 연은이 5년 기대 인플레를 2.7에서 3%로 상승하며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의 두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금값이 상승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글로벌 관세 전쟁 긴장감 고조, 국제 금값이 $2,900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금 가격, 선물 가격인데 2,933달러까지 올라와 있네요. 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과 가치 저장에 대한 플라이트 퀄리티의 대표적인 종목이 금이죠. 이 트럼프의 관세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두 가지 가능성.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하거나 어떤 그 두려움, 변동성을 해체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중동,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금으로 많은 안전자산들이 가고 있다. 1차적으로 금을 가죠. 두 번째로 가는 뭘로 가겠으면 달러로 가겠죠. 달러. 네, 달러로 가고, 세 번째는 미국 국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트럼프가 미국의 금리와 인플레이션과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가지고 이걸 조절하고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뒤에 자세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1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35.9%나 상승을 했다. 트럼프 정책에 맞춰 미국 투자를 늘릴 것이다. 네, 대만 TSMC도 이제 꼬리를 내리고 맞추는 거죠. 네, TSMC는 매월 매출을 발표를 해주는데 이만큼 이제 투명하게 시장과 이거 소통을 하는데, 우리의 삼성전자는 뭔가를 브렉다운도 안 해주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IR이 해주지 않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런 면에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인재기업 정북 삼각축으로 딥시크 버금가는 AI를 출시하겠다. 이런 딥시크와 같은 AI 기업이 4,000개나 있다는 거죠. 딥시크의 업그레이드 제2라운드 버전 싸움으로 시장은 급속히 들어가는 거죠. 중국이 도전을 하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응전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갈까?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딥시크는 시장에서 매력적이지 않다. 주식인의 관점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AI 160조를 투자를 하겠다. 유로판 스타게이트를 구상을 하고 있다. 이걸 뒤집어 보면 AI 전쟁이 이제 중국의 딥시크 같은 걸 보면서 이건 글로벌적으로 미국의 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만의 AI를 구축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서프라이 체인의 여러 가지를 구성을 해보면 결국 삼성전자와 우리 SK 하이닉스는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글로벌의 각 지역 섹터들이 스타게이트와 같은 것들을 만든다면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주가가 크게 치고 오르면서 소부장들이 올랐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갤럭시 25도 좋았고 바닥을 쳤고 향후 AI 전쟁에서 이들의 또 역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뭉쳐 있는데, 이렇게 유럽판 스타게이트를 만든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 오픈 AI가 자체 AI 칩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다. TSMC와 손잡고 2026년에 양산을 목표를 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학기와 손잡고 AI 안전 목표 비영리 재단을 출범한다. 그렇죠. 뭔가 침범할 수 있는 것들, 침해당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저도 딥시크를 다운받아가지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는데 저는 그렇게 유용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하고 주요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지수 0.26% 상승해서 108.205. 원달러는 1450원까지 살짝 하락을 했네. 2.72원 하락. 원화 강세. 엔화는 152.02. 152가 깨질 것 같았는데 다시 엔화는 살짝 올라오는데,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시바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가장 중요시 이야기 나눴던 것은 엔화 강세, 즉 엔화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 둘이 합의를 한 게 아닐까,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미국에 들어가 있는 많은 엔화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달러 강세를 통해서 채권 쪽으로 수요를 돌게 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잡고 관세 수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을 좀 풍부하게 하고 자국 산업을 증진시키는 핵심이 달러 강세인데, 만약에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이 빠진다면 엔화는 약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는 약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시바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야기 핵심은 바로 엔캐리드 트레이드에 대한 생각, 다음에 엔화 강세에 대한 생각,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본도 자국 내에서 이제 중앙은행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장에 이게 작동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달러 강세, 엔화 강세 이 움직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환율 전쟁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박종원 기자가 이렇게 이제 자기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강세를 용인한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우리 일개 때는 달러가 강세로 가다가 약세로 무너지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약세를 끌고 갔죠. 자국 제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그러나 2기 때는 그렇게 했더니 별로 이익이 돌아온 것이 없더라. 이제 달러를 강세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겠다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하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강달러 정책을 유지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박종훈 기자는 왜 이러냐면 첫째 금리를 안정화시켜갔다. 금리를 50bp 지난년에 내렸는데 국채 10년짜리가 4.8까지 올라가 버린 일이 있었죠. 올라가다가 이제 빠졌는데 이 금리를 내리려면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미국에 돈이 들어오면 결국 미국 채권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고는 이 관세든지 뭐 해외 때리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금리가 치고 올라오면은 모든 정책이 스톱할 수밖에 없는 구조. 따라서 달러 강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금리를 잡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다. 두 번째, 트럼프와 베센트의 진짜 노림수는 세수이지 않겠나. 세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이제 다음으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법인세라든지 세금을 감면해준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세수를 어디선가 메꿔야 되는데 관세밖에 없다. 이게 이제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나마 미국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적을 수 있는 거죠. 네,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 즉 관세를 때리면서 달러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주가 부양이다. 네, 달러가 강세가 돼야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게 되고 채권을 사게 되고 안정적인 거죠. 글로벌 자금의 피난처가 지금은 금으로 가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금으로 갔다가 이제는 미국 주식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그나마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것은 이러한 달러 강세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에 대비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통화들은 약세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의외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그나마 버티는 것은 무역 때문에 버틴다고 이렇게 수출 때문에 원화가 살짝 약세이고 미국 달러가 강하지 않게 강한다면 충분히 윗내할 수 있는 상황. V자 반등은 없을 수 있지만 박스권 안에서 한국 주식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한 배팅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은 당연히 지수 배팅보다는 개별 주식으로 시각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는 2년짜리는 4.269, 네, 1bp 하락을 했지만 10년짜리는 4.498, 1.1bp 상승,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WTI는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상승해서 돌아오는 7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결국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 불안의 시초이고, 다음에 이란에 대한 제재, 석유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WTI 가격을 다시 70달러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란 제재. 금 가격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브로드컴 4.77. 네, 빠졌던 것들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얼마? 500달러이다. 500달러. 네, 테슬라는 2.15. 지속적으로 테슬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50달러 정도가 이제 바닥인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과연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어제 이제 제가 테슬라가 왜 하락을 하는지 여러 이유를 이야기했죠. 가장 큰 이유는 딥시크라든지 이러한 매력적으로 돈이 돌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전기차가 잘 팔리지 않는 거. 이게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세 번째, FSD 같이 미래 먹거리가 시장에 그렇게 팍팍 튀어나오지 않고 있다. 뭔가 사람들의 피부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 닿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테슬라가 머스크가 트럼프와 갈등으로 흔들릴 가능성. 이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 하락의 원인인데 결국 시장은 일단은 FSD나 로봇이나 우주나 이런 미래 먹거리보다는 전기차가 팔리고 있지 않다.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서 흔들리고 있다. 관세 정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테슬라와 애플을 중국이 결국 가만두지도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유럽에서도 안 팔리고 이런 것들이 테슬라 하락의 원인인데 충분히 $350 근처에서는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야죠. 지금은 테슬라는 매수 영역이다. 바이의 영역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제가 그토록 사랑한 팔란티어는 오늘도 올랐네요. $115 사야 됩니다. 네, 팔란티어는 $200가 목표이다. IonQ 2.37 상승, 리게티 마이너스 1.62, 조비에비에이션은 1.35. 최근에 조비에비에이션이 많이 빠진 이유를 보니까 전부 이사들이 팔아요. 팝니다. 주식 매각. 그만큼 회사가 안정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데 트럼프 아들이 사회이사다 이걸로 가는데 이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아이온큐처럼 네,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드론의 시장 분위기가 한번 부을 건데 기다려야죠. 엔비디아 3.81. 네, 엔비디아는 $140에 오면 또 한번 팔아줘야죠. 네. 이번 달 26일 날 실적 발표하죠. 그때 올라오면 이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됩니다. 박스권이다. 네, 엔비디아는 박스권. 하단은 $130, 상단은 $14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0.2% 상승, ARM 마이너스 1.33, AMD 플러스 2.9, 울타뷰티 마이너스 0.14. 일라이닐리 0.5 계속 일라이닐리가 올라가다가 살짝 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이크론 3.79, 95.89, TSMC도 좋고 반도체가 나쁠 것 같잖아요. 글로벌 여기저기서 AI를 육성하겠다, 스타게이트를 육성하겠다 하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은 나쁘지 않다. TSMC 플러스 0.7. 비트코인은 1.23% 상승해서 97,244. 금으로 돈이 많이 가는 것 같다. 비트코인에 갔던 돈들이.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자, 미국 주식은 관세 장벽을 타고 지속 오를 수 있나? 이제 이 영원한 숙제, 이 영원한 주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 세계적으로 예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의. 네, 혼자 올라가는 거죠. 기술의 혁신 사이클, 미국 정책의 전환, 총수요 정책에서 총공급 정책으로 전환, 돈 많은 베이비 부모의 세태가 아니라 은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고 달러 강세, 이 5개가 현재 미국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주식이 올라가는 그 원인인데 이 원인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결국은 미국은 여전히 순항 중이다. 순항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 정책의 본격화 등으로 경기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당분간 순항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 업황에 이어 제조업 경기가 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부진해서 탈피할 가능성이 크고 기술 혁신과 관련된 빅테크 중심의 무형자산 투자 사이클도 견조한 추세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고용시장 역시 소비 등 경기를 지탱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불러줬던 금리 발작 리스크 및 물가 재상승 우려는 잠재해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아 보인다. 달러 강세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는. 무엇보다 물가 압력과 관련해 관세 리스크 등 트럼프 정책 리스크가 변수지만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에 따른 임금 상승률 하향 안정과 임금 상승률이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죠. 임대료 상승폭 둔화 등이 서비스 물가의 안정을 기여하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중심의 주가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꼭 그렇다고 해서 볼 수 없지만 미국이 디프레이션 전략을 쓰고 있다. 디프레이션 전략은 뭐냐? 경제가 디프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심각하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통화를 평창시키는 전략. 이게 디프레이션이죠. 뭐 골디락스와 비슷한 거죠. 경제가 디프레이션 침체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통화를 푸는 전략. 이게 이제 디프레이션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 정책을 보면 인플레이션 아주 강하게 잡을 생각은 없다고, 그렇게 인플레이션 안 잡을 생각도 아니며 그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디프레이션 전략을 쓰고 있다. 즉 디프레이션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른 상태를 만들면서 경제를 끌고 가는 전략. 이게 디프레이션 전략이라는 거죠. 유효자본과 유효설비가 있고 실업이 급증한 경우 정책적으로 상품과 생산과 유통을 확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고 불황을 탈출할 때 감세나 통화량 증가를 적절하게 조절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를 유지하는 전략이 디프레이션의 기본 개념인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으면서 적당한 선에 가다 놓으면서 경제를 살리는 디프레이션 전략이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주식은 이 트럼프의 이 관세라는 불확실 이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결국 바람풍선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단기 급등 종목이 최근에 많이 쏟아진 걸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연초 한국 주식시장은 다양한 국내 경제 문제 등으로 국내 경기는 반등보다 둔화 압력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반대로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의외로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죠. 노보, 조선, 유리기판, 제약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식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미국 강세 때리기가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피해가 덜하기 때문이다. 네. 관세가 막 요란하게 때리는데 지금 일단은 구체적으로 한국을 콕콕 집어서 한국 관련된 제품을 콕콕 집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관세 전쟁 본격화에 따른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1%가량 하락했고 국내 증시도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반등을 해 올라왔죠.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정책들이 우리나라 제조업들과의 경쟁력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중국을 때리면서 AI 산업을 살리면서 소비를 살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나름대로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수혜 측면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한국 경제가 고용적 밀벽과 각종 자산 가격 하락 및 정치 불확실성 해소 지원 등이 내수 부진의 폭을 확대시키는 가운데 수출 경기 모멘텀 둔화 역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이라 시장은 이미 전년도에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밸류에이션도 조정을 받으면서 매력적이다. 8.2배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속은 굉장히 우리에게 리스크이고 정말 바삭한 모습이지만 겉은 속은 촉촉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52주 신고가가 막 쏟아질 종목들이 많을 정도로 좋은 상황이다. 이걸 잘 구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미국 시장 상승은 한국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변화무쌍한 트럼프 관세 정책도 시장이 서서히 적응해가는 시기로 보여지며 중국이나 유럽의 반발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 한국이나 한국 제품을 콕콕 찍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로봇, 조선, 바이오, 유리기판 등이 리딩을 하다가 어제는 이제 소부장이 상승하는 등 순환매가, 빠른 전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보통 어느 섹터나 주식의 상승 주기는 2달이 유효하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줬죠. 그 2달이 다 돼와 간다. 연초부터 2월까지 2달이죠. 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새로운 바람,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테마, 리더가 재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봄이 오면 엔터, 한국형 AI, 예를 들어서 AI 바이오라든지, 그렇죠? 네, AI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자율주행, 바닥에 있는 화장품, K푸드
이런 것들도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쁜 전략인 것 같진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한국이 2월 1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지수가 발표되고 일본 증시는 휴장이네요. 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한국 주식이 나름 좋은 주식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되는데 여기서 소외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좀 기다리시고 순환매로 자기 것이 돌아오기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카페 친구 중에서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질문하시고 1대1 채팅창 통해서 많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려서 고민스러운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좀 장이 불바다가 좀 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곧 봄이 옵니다. 묵묵히 참고 계셨던 분들, 최근 이제 유리기판이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 피롭틱스 작년에 그냥 정말 가슴 졸이면서 피롭틱스, S&D 제가 작년에 추천한 종목들 다 바닥에 있다가 이제 다 올라오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쿠킹을 하셨는데 이제는 좀 팔아줄 때가 된 거죠. 네, 한번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나쁜 것 같진 않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닥이고 오늘이 중요한 거, 오늘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16일 정도인가에 삼성으로 이름을 바뀔 가능성, 네, 삼성 로보틱스로 그때 빡 치고 올라오면 그때가 매도 시기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